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301 군병원에 긴급 후송됐다고 합니다. 버스로 지금 탱크를 막고 있고요. 지금 북경에서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 중심부에서 총소리가 났고 앰뷸런스가 달려갔다. 그러니까 장유샤 부대하고 시진핑이 호위 부대하고 뭐 총격전을 벌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다가 지금 삭제되고 있는데 지금 북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상해에 있었던 의사들 3명까지 긴급하게 북경으로 불러 올렸다는 거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북한 접수 준비를 지시 내렸습니다. 지금 한국전에 투입되었던 미 정보중대가 2005년에 해체가 됐는데 20년 만인 2025년에 지금 부활해가지고 주한미군에 배치됐습니다. 정보중대는 북한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해 오고 타격 목표를 지정하는 등 이 사령관의 센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부대인데, 그게 20년 만에, 부활해서 지금 미 육군 이사단에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FBI가 지금 이재명 체포 준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대북 송금은 FBI 관할 범죄이기 때문에 8월 25일 날, 이재명이가 워싱턴 DC에 지금 들어갔을 경우에 워싱턴 DC가 지금 비상계엄이 지금 선포됐기 때문에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한미연합군이 8월 18일부터 11일 동안 일찍 포커스 쉴드 훈련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지금 25일 날 이재명이가 체포가 만일에 된다고 하면은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비상 전시 선포해버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민노총 등등 싸그리 다 체포하고 잡아들이고 북한 밀고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여차하면은 북한에 밀고 올라가는 타이밍으로서는 아주 지금 적합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민주당 지금 추미애하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중국 공산당 접촉차 비공개로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일본에서 광복 해방된 날 중국에 나라 갖다 바치려고 중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거 얘들 아마 조만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토크 콘서트,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침투하는지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알렸고 친중이 중국 간첩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8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정책 한다고 비판을 했더만 박사모들이 저희 죽이려고 악다구니를 하고 악성 댓글을 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친중을 하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친윤 세력들이 저희를 죽이려고 악다구니를 하고 악성 댓글을 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안에도 보수단체 안에도 중국 간첩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지금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나간 방송들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북한의 일기예보,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찬송가 이런 것들을 쭉 엮어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11시에 밤 11시에 대북 단파 라디오를 지금 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책을 판매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고요. 방위산업 학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고 칼라 사진 및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화공업에 투자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금액은 5만원이고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010-2609-2023번입니다.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뭐 비밀리에 핵 개발하고 했던 뭐 그런 내용들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미국의 정보기관 분들은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이 지금 유튜브 구글 코리아에 광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으니까 그 압력 좀 넣어가지고 광고비 좀 주라고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중국 망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갖다가 유해 매체로 등록해가지고 매번 광고비를 빼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좀 압력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이요, 지난 2020년 대선이 조작됐고 트럼프가 승리했다고 언급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좀 심각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우편 투표로는 정직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현재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영리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발언을 강조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푸틴이 중국 해체에 협조할 테니까 2020년에 미 대선에 개입한 거는 중국이고 한국의 민주당이고 하는 거 아니까 알아서 조지라, 우리가 도와줄게, 그 얘기입니다. 중국 해체에 협조할 테니까 에너지 가격을 좀 높여달라고 빅딜을 요청을 한 거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공항에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 내리니까 이란 폭격에 참여했던 B2 스텔스 폭격기와 F-35가 푸틴 머리 위로 이렇게 나는 거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력 시위하는 거죠. 이 사진을 보시면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 가슴에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 훈계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차렷 자세의 왼쪽에는 무슨 공책인지 서류를 들고 차렷 자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60불 이하로 떨어뜨려 버리니까 지금 푸틴이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돈을 벌려면은 적어도 뭐 한 70불 이상은 돼야 되는데 60불 밑으로 떨어뜨리니까 지금 푸틴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사진 한 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의 언론에서는 뭐 트럼프가 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언론 보시면요, 여러분 바보 되기 딱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그러니까 저기 시진핑한테 모스크바하고 베이징에 폭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4년 5월달에 트럼프가 후원금 모금 행사장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북경을 폭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빨리 안 끝내버리면은 다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모스크바를 폭격해버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8월에 중대한 일이 벌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날 출처 Y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 해외 외신을 소개하는 매체니까 이런 거는 매일 가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Y타임즈입니다. Y타임즈.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공교롭게 지금 시진핑이가 갑자기 뭐 발작을 해가지고 지금 301 군병원에 긴급 후송됐다는 지금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상해 최고 의료진 3명도 북경으로 긴급 호출되었다는 소식이 중국 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경대 박사 출신인 김상순 우리 대표님이 하는 방송인데요. 김상순 TV 가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출처를 소개해드리는 거는 거기를 가서 매일매일 가서 보시라는 내용,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봐야지 되지. 이거 뭐 국내에서 뭐 기사 한 개 가지고 뭐 5분 10분 딸랑딸랑 하는 유튜브, 보수 유튜브 그거 보시면요, 여러분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제정세는요, 전체적인 흐름, 큰 틀을 봐야 됩니다. 큰 틀. 뭐 기사 한 개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보면요, 성동격서에 당하기 쉽고 속이 꽉 막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 보면은 중국이 죽어가고 있고 북한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한국이 북한을 접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보시라고 제가 출처도 말씀을 드리고 이 큰 흐름을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8월 12일 22시 51분에 천진시 화학공장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195명이 사망했고 8명이 실종됐고 798명이 부상이 됐습니다. 이때 뭐 거의 1조 몇천억의 손실이 났고, 이 구덩이가 이 직경이 뭐 95m
짜리 구덩이가 파일 정도로 직경이 95mm입니다. 그런 게 파일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10주년인 2025년 8월 12일에도 복건성 대만 맞은편입니다. 대규모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복건성 하문시에서. 그러니까 뭔가가 좀 날짜가 딱딱 깔맞춤을 하니까 뭔가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상한 생각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란이 중국산 방공미사일로 도배를 했는데요. 전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여차하면은 B2 스텔스 폭격기로 북경, 대련, 청도, 해남도 중국 해군기지 등을 유사시에 폭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밀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중국군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상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게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이제 바다입니다. 파란색 네모가 지금 바다인데 하늘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건물. 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이거 이제 뭐 환상이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건물이 허공에 떠가지고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북중국에서는 하늘이 시뻘겋게 오로라가 내리고 있고, 뭐 이게 번개가 번쩍하니까 여기서 용이 뭐 이게 이묵인지 뭐 지렁인지 뭐 이런 게 꿈틀거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조만간 뭐 큰일이 터진다. 지금 중국이 망할 때가 됐다. 뭐 옛날에도 고대에도 뭐 나라가 망할 때, 정변이 벌어질 때 이 하늘이 시뻘겋게 바뀌고 뭐 하늘에서 용이 나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망할 때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SNS를 통해서 급격하게 퍼지고 있다고 하고, 2018년도부터 시진핑이가 중국 교회를 불태우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앞에 이거 막는 목사님들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생매장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벌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천재지변 일어나는 거, 하늘에 벼락 떨어지고 하는 거를 그 옥상에서 찍은 영상을 보니까요. 와, 이거 완전히 그냥 지구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벌어지는 뭐 그런 식으로 뭐 천둥번개가 때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뭐 폭우가 쏟아지고 폭풍이 오고 지금 중국 전역이 돌아가면서 지금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심판이 지금 내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한테. 뭐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에포크 타임스에 보시면요.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미 국무부에 중국 공산당 강제 장기 적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내부 고발자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제 이 지금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포상금, 이거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을 갈라치기 하는 공작입니다. 주로 이제 시진핑 세력이 타겟이 되겠죠. 미국의 CIA가 중국 공산당을 갈라치기 하는 전략인데, 가담자와 가족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 제한, 체포 압송, 금융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전화조사 녹음만 866건, 66건은 조사 대상자가 810 수론자들의 장기 적출을 직접 인정하거나 증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5명, 국방부장, 그리고 군 총후 근부 위생부장 등의 녹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최고위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빼앗겠다는 뭐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SNS에 올라오는 걸 보면 버스가 중국의 탱크를 지금 북경에서 막고 있는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올라왔다가 또 삭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북경 도심에서 총소리가 나고 앰뷸런스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는 증언도 올라오는데, 올라오고 나면 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북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경은 완전히 수몰됐습니다. 천안문이 완전히 수몰됐는데, 지금 천안문은 완전히 폐쇄가 됐는데, 천안문 광장 폐쇄가 됐습니다. 그게 뭐 9월 초에 전승절 행사 때문에 폐쇄가 된 건지, 뭐 여기저기서 시진핑 물러가라 데모가 일어나니까 폐쇄가 된 건지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헤지펀드사인 브릿지워터사가 중국 최대 기업 16개에 투자된 14억 달러치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미국 빅테크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중국은 더 이상 경제 성장이
가능성이 없다. 0%다. 뭐 그래서 돈을 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미국의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중국 내에서 조만간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뭐 불길한 징조입니다. 불길한 건지 뭐 좋은 건지 뭐 하여튼 그런 징조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자금이 들어가 있는 데서는 전쟁 안 터집니다. 전쟁 터지기 전에 미국 자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파와 반 시진핑파가 싸우고 있고 반 시진핑파 안에서도 서로 자기가 권력 잡으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내전이 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주니어의 1789 캐피탈, 정용진과 손잡고 한국 상륙, 한미 재계 뉴 엘리트 네트워크가 그릴 픽픽처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1789는요 프랑스 대혁명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을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봉건제도와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절대 봉건제도, 절대 왕정 무너뜨린다. 북한, 중국 붕괴시키는 정치 공작 자금이 지금 한 1억 달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자유와 평등, 박애 정신을 심는 거죠. 미국의 보수 진영 실리콘밸리 월가의 자금이 마중물로 1억 달러가 들어왔고 이번에 뭐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3,500억 달러를 지금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내가 알아서 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어디 쓸지 묻지 마 그랬는데 이제 그런 자금들 중에 일부가 여기 몇천억 달러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친중 기업들, 무너지는 기업들을 전부 주식을 사들이는 뭐 그런 공작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 재개발하러 한국 기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진짜 실제 최대 주주는 미국 기업들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이 무너지면은 중국의 만주 지역, 동북 삼성, 그리고 요동반도, 산동반도, 거기를 또 접수하게 되면은, 뭐, 거기도 한국 기업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도 한국 기업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캄보디아, 태국, 이런 데 재개발 뿐만 아니라 지금, 아제르바이잔, 코카서스 지역,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쪽도 지금 또 재개발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재개발해야 되고 하면은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한국 기업들이 가서 돈을 벌지만은 이제 거기 최대 주주는 미국 기업이 되겠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ESG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반대. 그러니까 그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들의 글로벌 좌파의 그런 어젠다를 반대하는 자금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 애국 투자 자금이라 그러고 친트럼프 후원 조직인 록브리지 네트워크 아시아는 지금 회장이 정용진입니다. 아시아의 허브는 서울이다. 서울로 거점을 서울로 낙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만, 일본 등지에도 지부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서울이 아시아 전체의 사령탑이 된다. 정용진 회장이 리더십에 시선이 쏠린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한미 보수자본 연합 한국 시장 구조적 변화이고 1789 캐피탈 정용진 연합이 그리는 시나리오 플레잉 세 가지 해가지고 아시아권 벤처 사모펀드 투자의 허브로 서울을 선택했다. 이제 북한 재개발 자금입니다. 반 ESG 펀드 탈세계화 테마 국가 안보 연계 기업 투자 등에 뭐 큰 비중을 둔다 이래 되어 있고요. 서울에 기반한 이 네트워크가 향후 중국 견제와 지정학 리스크를 대응하는 친미 보수 경제 연대 거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한국 민간 외교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 이래 되어 있고요. 트럼프 주니어 정용진 연합은 단순 시장 진입을 넘어 사교 기부 로비 자본이 결합된 민간 외교 채널의 새로운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되어 있고요. 록브리지는 고소득층 기부자와 정책 로비스트, 리더십, 교육단체 등을 포함한 사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왔으며 서울에도 이런 걸 똑같이 복제해가지고 만든다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단순 투자 유치나 교류를 넘어 경제 패권과 가치관 중심 동맹 재편의 도구로 작동한다. 이래 되어 있고요. 한국은 지정학, 경제학 허브이자 트럼프 주니어 정용진 연합의 아시아 확장 거점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 모델이 향후 한미 동맹 기반의 자본 구조와 투자 동맹 모델이 미치는 영향은 정치 경제를 넘는 레벨에서 파급될 수 있다. 이념적 자본 연합의 정치 경제
경제형 구상, 서울은 이 신보수 모델이 시험되는 첫 도시가 될 수 있다 했는데요. 아까 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는 그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전부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북한 잡아먹고 만주 재개발하고 동국 삼성 뭐 산동만도 요동만도 재개발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다 미국 대신 일을 한다 뭐 그래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내에 정치계, 재계 뭐 뿐만 아니라 학계, 방송계 전부 다 중국 자본에 녹아내렸는데 그런 것들 중국물 빼는 작업도 이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정치 공작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조만간 정용진 회장이 차기 한국 대통령으로 뭐 나올 가능성도 뭐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조국이가 중국에서 뭐 자본을 얼마 몇천억을 뭐 투자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똑같은 모델입니다. 정용진 회장이 여기 총괄대장인 것 같으면 정용진 회장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뉴스맥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트럼프의 입역할을 하고 있는 뉴스맥스에서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중국의 도움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푸틴도 2020년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편 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 해체에 참여하겠다는 의미고 중국과 합심하여 미국 부정선거에 참여한 한국 민주당에 대한 도륙입니다. 도륙에 대해서 러시아 푸틴도 동의한다고 지금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도 분당구 어느 사무실에서 2020년 11월 4일 오전 6시 42분에 미국 선거용 도미니언 서버의 개표기에 접속하여 트럼프에 투표된 표 4천 뭐 몇백 장을 바이든 표로 둔갑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IP 주소를 공개한 사람이 존 밀스 대령인데 이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이고요.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고 성남시장은 은수미였으면 분당구의 한 사무실에서 미 대선 도미니언 서버에 접속하여 트럼프로 표기된 4천여 장이 넘는 투표지를 바이든으로 꽂히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추적하니까 땡땡 지역화폐 업체가 나오고요. 또 화웨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 좋아하는 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정보를 흘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국민의힘은 2009년에 한나라당 때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고요. 2015년에는 국민의힘 정책연구원인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산하 차하얼 학회 이때 원장이 한팡밍이었습니다. 그 모스탄 대사가 한팡밍이 한국의 부정선거의 그 수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차하얼 학회와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존 밀스 대령이 이재명은 중국 성향이다 뭐 한마디로 중국 간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쿠데타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6월 말이죠. 그때 미 의회에서도 뭐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6월 말에 미 의회에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주일 뒤인 2025년 7월 3일에 미 국무부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부서의 차관보의 수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현재 차관보가 공석이나 이 자리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존 밀스 대령을 상원 인준이 필요 없으며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자리에 임명한 뒤 실질적으로 차관보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존 밀스 대령이 실질적으로 이제 임명된 자리는 대중국 반도체 통제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인데 이제 수석입니다. 수석인데 차관보가 공석이기 때문에 차관보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정선거, 사이버 공격 등 이 전체를 다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뭐 8월 25일로 온다고 하니까 8월 25일 오기 전에 이재명이를 어떻게 체포할 건지 말 건지 그런 작전을 짜는 부서에 총괄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 밀스 전 육군 대령이 한국의 부정선거 기획자는 중국 공산당 왕후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차관보 지금 대행으로 지금 가버렸습니다. 국무부 조직 내에서 꽤 높은 직속에 속합니다. 국제사이버보안차관보가 상당히 높은 직속이고, 그리고 백악관, 국방부, FBI, NS 등 미국의 정보기관을 모두 총괄하는 부서에 존 밀스 대령이 임명됐습니다. 이 부서가 국제사이버보안이라는 분야는 외교, 안보, 정보 분야가 겹치는 민감한 영역이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국방부, FBI, NSA와 직접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정부, 국제기구와 사이버 외교 안보 협상을 총괄하기 때문에 국무부 전체에서 핵심 정책 부서장급 역할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정부와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대응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규범, 국제 규범을 만들고, UN, 나토, G7, APEC 등 국제 회의에서 미국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외국 정부나 해킹 조직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했을 때 국제 공동 대응 전략을 조율하고, 랜섬웨어, 국가 주도 해킹, 선거 개입 등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그냥 기술직이 아니라 사이버 안보를 둘러싼 외교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사이버 외교 수장에 가깝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군 정보기관 외교 라인은 모두 아우르는 정무 전략형 고위직이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부 감찰관실에서 USAID 해외 원조에 대한 감사가 계시는데, USAID 자금이 유럽, EU로도 많이 흘러갔고 한국의 중앙선관위 A웹으로도 많이 흘러갔다. 이런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지금 워싱턴 DC에 비상경찰청장을 누가 임명했냐면요, 미 법무부 산하 마약 단속국 국장이 워싱턴 DC 경찰청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 방위군 수백 명이 트럼프 정책에 따라 워싱턴에 파병됐고, 지금 워싱턴은 사실상 비상계엄 상태입니다. FBI가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8월 25일 방문할 워싱턴 DC는요, 현재 비상계엄 상태로 미 법무부 마약단속국 국장이 워싱턴 DC 경찰청을 지휘하고 있으며, 미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인 FBI가 워싱턴 DC 전체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대북 송금을 하여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한 범죄는 미 FBI 수사 관할이므로, 이재명은 비상계엄하에 있는 워싱턴 DC를 방문할 경우 FBI가 이재명을 체포하지 않으면 FBI 국장이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시절부터 북한 마약을 중국과 공모하여 한국 전역 및 미국으로 유통하는데 뒤를 봐주는 등 마약 카르텔의 상부 역할을 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재명은 국제적인 조폭과 조직폭력배들과 연계하여 북한에 미화 800만 불을 송금한 사실이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의 재판 결과 판결문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미 법무부 산하 마약 단속국의 지휘를 받고 있는 워싱턴 DC 경찰청이 이재명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FBI가 체포할 수도 있고, 뭐 워싱턴 DC 경찰청이 체포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둘 다 미 법무부 산하입니다. 자,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특검, 한미동맹 훼손 논란, 뭐 이런 기사가 7월 31일 날 나왔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이 주한미군의 오산 공군기지에서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가져간 것은 2024년 11월 3일 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받았을 때 전시를 선포하고 이 미군이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지금 위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미국에 가서 워싱턴 DC에서 체포가 되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를 선포하고 뭐 다 잡아들일 수가 있겠죠. 현재 트럼프의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재명이 대북 송금, 북한 간첩으로 체포되면 유엔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를 선포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등 내각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그리고 민주당과 연계된 민노총, 정교조, 금속노조 등을 모두 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열리면은 북한의 노동교화소에 한 200만 명 들어가니까 노동교화소를 비워버리고 거기다가 집어넣을 한국의 이 자발적 간첩들을
북한의 노동교화소에 한 200만 명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미 육군 한반도 528 정보중대 재가동, 이거 상당히 무서운 기사입니다. 태평양 방위를 크게 강화되어 있는데요. 이보병 사단 예하 상시 배치, 6.25 주요 전투 화력으로 검증된 정보전력 재가동, 사령관의 눈과 귀 역할 재확인, 북한 중국 군사 움직임 견제의 기뇨. 2005년에 해체됐습니다. 아프간 뭐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 다 참여를 했고, 우리 나라 6.25 초반에 이게 창설돼 가지고 2005년에 해체되었다가 미국이 전쟁하는 곳에는 전부 이 부대가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정보 수집하고 했는데 2005년에 해체되었다가 2025년 20년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한반도에 상시 배치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 접수 준비를 착수를 했고, 야, 들어가라고, 북한 들어가는 지금 준비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접수 준비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무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력과 한미연합 정보 자산을 강화하기로 위한 조치로 뭐 이래 나와 있고요. 5.18 정보중대는 6.25 전쟁 초기에 처음 편성돼 부산 방어선 청천강 전투, 38선 방어 등 주요 전투에서 사단의 눈과 귀 역할을 맡았던 부대다. 당시 병사들은 적군 위치와 움직임, 지형 정보, 잠재적 위협 등을 수집 분석해 지휘부의 작전 결정을 도왔다. 그 당시 이들이 제공한 정보는 전세를 바꾸고 많은 장병의 목숨을 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최근에도 현재도 우리는 적군과 지형 위협 정보를 종합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며 작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임무다. 사령관의 센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부대가 지금 실질적으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든창, 트럼프 대통령의 입역할을 하는 친구인 고든창 변호사가 뭐 이런 글을 트위터 X에 썼습니다. 한국의 이재명은 미국과의 동맹을 끝내고 남한을 중국과 북한에 넘기려는 것으로 보이는 시기에 워싱턴에 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고, 참고하세요 했고, 누구 보고 참고하라고 했습니까? FBI, CIA,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미 의회 상원 하원 참조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더힐, 이거는 미 의회 쪽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신문인데,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의 한국의 반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다 해가지고요 쭉 써놨습니다. 이재명이 체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가 중국 간첩이가 북한 간첩이가 쿠데타 일으켰으니까 체포하라 그 이야기를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18일부터 을지연습, 20일엔 전국민 민방위 훈련이 있고요. 정부는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실시하는데 18일부터 28일까지 을지 프리덤 쉴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되는데 여차하면은 뭐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이 완전히 시진핑이 지금 넉다운 됐다고 뭐 저래 나오는 것 같으면은 뭐 지금 밀고 올라가는 게 제일 타이밍이 좋겠죠. 중국군이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멕시코가 6.25 참전국 인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긍정 검토하는데 멕시코가 미군으로 10만 명이 참전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네덜란드로 수리남 뭐 아일랜드가 수리남이 네덜란드 군으로 들어왔고 아일랜드가 영국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미국군으로 들어왔고 뭐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하나하나 다 분리해가지고 6.25 참전국으로 인정해준다는 건데, 이 왜 해주냐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 한반도 유사시 투입 국가를 늘릴 수가 있다, 이래 돼 있고요. UN 참전국 한반도 유사시 자동 참전 자격이 생긴다. 그러니까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국가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군이 유엔사와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이 없는 해상에다가 임시 항만을 부교를 띄워가지고 설치하고 거기다 물건 내리고 해상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항만에다가 물자를 수송하는 그런 장비를 미국에 이어 한국이 독자 개발 세계 두 번째로 독자 개발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국이 공기부양정을 대량으로 확보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북한 접수하는 뭐
장비들이고 여차하면 산동반도, 요동반도 접수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2009년 10월 30일에 맺었고요. 민주연구원은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2019년 7월 10일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은 중국 연구기관 차하얼 학회, 이거는 중국 통일전선부 산하 공작기관입니다. 거기하고 MOU를 2015년 12월 2일날 맺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팡밍이 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부정선거에 수결하고 지금 모스탄 대사에 의해서 이제 지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반중 극우 세력 단속하라 하고 이재명한테 지시를 하니까 이재명이가 중국 대사관 인근서 중국 대사 얼굴 현수막 찢은 윤석열 지지단체 입건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중국 정부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미애 등 여당 의원들 8월 15일날 방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싱크탱크 와 차하얼 학회와 이렇게 또 업무 교류 협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중국 공산당 산하 정보 공작 기관인 통일전선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2017년에는 중국 공산당 국제 공산당 회의에 가가지고 시 주석이 주창한 중국몽 세계평화 공헌에 확신한다 이래 했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중국 간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뭐 조만간에 체포 지금 겁이 나니까 지금 왜 얘들이 지금 여기 달려가냐면 지금 부정선거 지금 수원에서 그 몇십 명 그때 잡아갔는데 걔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겁이 나는 거야, 떨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푸틴도 지금 뭐 뭐 부정선거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하니까 지금 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뛰어간 겁니다. 지금 완전 매국노들은 매국노. 8월 15일 날그 일제에서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중국 공산당한테 나라 갖다 바치려고 거기 뛰어가는데 그것도 비공개로 갔다가 소식이 흘러나오니까는 공개로 공식으로 갔다 뭐 이렇게 또 돌리고 했는데 쟤들은 매국노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실제 지지율은요 10% 내외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뭐 52% 하는데 이 보시면 이재명 국민 임명식 경찰 추산이 3,500명이 왔다고 하는데요. 이 중간중간에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실제 인원은 약 한 2,000명 안팎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한 10,000명 뭐 되는데 야 이게 얘들이 밤에만 행사를 한 이유가 좌파는 악령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인원 동원이 안 돼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밤에만 행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8월 15일 날 토요일 이재명 독재타도 집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취임식 때도 지금 여기 한 200명 정도 왔는데 국회의사당에 실제로 얘들의 지지율은 10%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언론에서 막 떠들고 하는 거는 중국 공산당이 우마오당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공작을 한다, 뭐, 여론 공작을 한다, 뭐, 그래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실제 동원 능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민 뭐, 임명식 하면서 무대가 빙글빙글 돌았는데, 무대가 빙글빙글 도니까 회전 초밥이다, 뭐, 이런 비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흰색 옷을 입은 사람 무용수들이 막 춤을 추는데, 이거는, 지금, 야쿠트 쪽 샤머니 굿하는 모습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갔다 왔는데 그 야쿠트 쪽 전부 다 흰 옷 입고 빙글빙글 돌더라고. 그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흰색 넥타이를 메고 이재명의 부인은 흰색 옷을 입었는데 남자들이 유일하게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넥타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흰색 넥타이를 매는 경우도 없고 판매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흰색 넥타이를 맸다는 건 주문했다는 건데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정신병자이거나 뭐 애군을 막아준다는 그런 주술적 의미로 뭐 이걸 했거나 뭐 그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평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는다는 건 이건 샤먼이고 흰색 넥타이 매는다는 건 자기도 샤먼이고 이런 악령으로부터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 샤먼 구술할 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남자들은 흰색 넥타이를 매는 사람이 없습니다. 팔지도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샤머니즘 구술했거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고요. 요 책을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6.25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 그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책도 저희가 영상 하단 댓글에다가 영상 하단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6.25 책을 또 사실 수 있게끔 그래 해놓을 테니까요. 6.25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도 좀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저희 자발적 구독료를 좀 내주시면은 저희가 큰 힘을 내서 또 반중운동 대북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